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분야에서 벌써 20년 넘게 한기를 파고 있는 기업이죠. 로보티즈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로보티즈. 1999년에 시작했으니까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로봇의 핵심,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만드는 액추에이터부터 시작해서요.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직접 만들고 있어요. 기술 개발 역사는 긴 편이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을 거의 다 90% 이상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자체 기술로요. 네, 그 내재화율 90%라는 건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부품을 직접 만든다는 건 강점이죠. 이게 단순히 기술 자랑이 아니라 뭐랄까 부품 공급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또 필요할 때마다 딱 맞는 로봇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기술력이나 그 내재화율은 분명히 강점입니다. 근데요, 지금 2025년 아닙니까?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는 게 아직은 뭐랄까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라기보다는 연구 개발에 좀 더 가까운 게 현실이거든요.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대규모로, 예를 들어 공장 같은 산업 현장에 착착 투입하는 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쉽지 않죠. 그렇긴 하겠네요. 게다가 요즘 중국 업체들 보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거든요. 기술력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마냥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다는 거죠.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이 언제 본격적으로 커질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로보티즈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성과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되게 스마트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모듈인데 이게 스탠포드나 구글의 연구용 로봇에도 들어갔을 정도예요.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다이나믹 세리어. 네, 그건 꽤 유명하죠. 연구 분야에서는 많이 쓰이니까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세계적인 공대, MIT 있잖아요. MIT랑 공동 개발도 시작했어요. 로보티즈가 잘하는 하드웨어 만들고 MIT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시너지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MIT와의 협력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연구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국 사업이라는 건 양산에서 판매를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팔려야죠. 로보티즈가 과거 2013년에도 꽤 괜찮은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실제 판매량은 10대 정도에 그쳤던 걸로 알아요. 10대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리고 지금 주력으로 미는 AI 워커 시리즈도 아직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가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100대, 내년에 200대 정도 팔릴 걸로 예상한다는데 글쎄요,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AI 워커 시리즈. 그 점도 사실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시작은 연구용이지만 최종 목표는 물류창고나 자동차 조립 라인 같은 실제 산업 현장이거든요. 네, 목표는 그렇겠죠. 근데 가격이요. 기본 모델 가격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 될 거라고 해요. 이게 다른 회사들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수준이거든요. 가격 경쟁력은 있겠네요. 2천만 원대면. 그래서 그런지 벌써 사전 주문도 한 40대 정도 받았다고 하고요. 7월에 공식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이 스스로 보고 배울 수 있는 AI 매니퓰레이터 기술까지 들어갔다고 하니 이건 가격도 괜찮고 기술도 있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예전에 오픈 AI랑 협력했던 경험도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안정적인 품질과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제품을 쭉 만들어내는 비율이죠. 이걸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게 진짜 어려운 과제입니다. 싸게 많이 만드는 게 어렵다. 그렇죠. 해외에 생산 기지를 만든다거나 로봇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팩토리 같은 걸 구축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약간 검토 중 이런 단계로 보이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네, 예전에 자율주행 사업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복잡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백 대, 수천 대씩 똑같이 찍어내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도전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믿고 쓸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쌓고 또 안정성을 검증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물론 대량 생산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로보티즈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시장이 뭘 원하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 이걸 너무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적 자신감은 있겠죠. 20년이나 했으니까요. 당장 내년 초에는 더 승력한 AI 워커 파워 모듈도 공개한다고 하고요. 시작은 연구용 수요가 많겠지만 점차 물류 현장이나 제조 공장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1000대 판매 목표, 이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수치 아닌가 싶어요. 1000대 판매 목표, 이게 정말 현실이 되려면요. 지금처럼 연구개발 중심 회사에서 실제 산업 현장의 그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대량 생산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네, 체질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그 과정에는 분명히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경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 점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기술력을 실제 시장 성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네, 로보티즈는 확실히 핵심 부품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IT와의 협력이나 AI 워커 시리즈 출시 같은 걸 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구실 밖,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산업 현장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겠죠. 로보티즈가 양산 그리고 실제 적용이라는 이 거대한 산을 과연 어떻게 넘을지 이걸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로봇들이 미래 우리 일상과 산업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